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의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그간 하락했던 주식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테슬라 역시 좋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또 하나의 꿀단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꿀단지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이 화성보다는 달나라 개발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미국장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오르는데 그쳤어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우보다 나스닥 지수가 더 좋았어요. 일단 나스닥 지수는 저번 주에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 우려 때문이었죠.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생각보다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180빌리언을 발표하는 등 AI 투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곳에서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기술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는 저번 주에 일단은 저가 매수 찬스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이틀 연속 저번 주 금요일부터 큰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점차 분위기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어쨌든 다우지수가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우가 형님을 따라가는 만큼 나스닥 역시 어느 정도 반등세에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일 반등에는 전주 주가가 굉장히 약했던 주식들의 반등이 일어났어요. 특히 최근에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라클은 거의 10% 가까운 상승, 팔란티어도 5% 이상 오르면서 엔트로픽 악몽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전문가들 역시 오라클이나 팔란티어도 AI 기업입니다. AI 소프트웨어가 만연하더라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요한 거, 이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일 텐데요. 미국 주식 포트내에 반도체 기업들은 필히 포함을 시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어마무시해요. 알파벳은 180빌리언, 아마존은 올해 200빌리언이나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우리 돈 2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AI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지금 쏟아붓겠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군비 경쟁을 지속할수록 역시나 웃는 쪽은 반도체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도체 주식들도 함께 포트 내에 포함시켜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물론 테슬라 역시 자체적으로 팹을 건설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테슬라 AI5 반도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테슬라는 이제 스페이스X와 xAI까지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100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테슬라가 가는 100조 달러 기업에 동참하시면은 빠르면 5년 내, 늦어도 10년 이내에 정말 최고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2월달은 2월 초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날 연휴를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주 1월달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속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가 흐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4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4월까지는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가 지속이 되고 5월달에 케빈 워시로 지금 바뀔 예정에 있는데요. 연준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물가지수랄지 고용지수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두 차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이후에 좀 더 미국 주식이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과 함께 테슬라도 1.5%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417.32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430불대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약 한 450에서 460불대 사이에 단기 큰 저항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슬로우 스토캐스틱 차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X홀딩스의 출범, 즉 이 xAI를 합병한 스페이스X와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여부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 CEO의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 역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 ARKX라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ETF에 테슬라를 편입시키기도 했죠. 즉 스페이스X와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테슬라를 편입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올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역시 향후 12에서 18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반 이내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댄 아이브스는 이 합병이 테슬라 투자 스토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물론 올해 20빌리언이라는 캐펙스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내 테슬라의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이 56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쏟아진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400불대의 주가가 2000에서 2400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56배나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4-5배는 올라야만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또 하나의 S커브를 갖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스페이스X와 xAI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미래의 세상, 미래 패권은 AI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개 기업들, 이렇게 천문학적인 AI 투자를 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AI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점은 물론 테슬라가 이 xAI를 합병한 스페이스X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 테슬라 역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xAI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그러니까 테슬라를 합병한 X홀딩스 역시 이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 그러니까 LLM 기반의 챗GPT와 제미나이와 같이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사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즉 그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AI 사업도 하겠지만 피지컬 AI 사업이 가장 큰 사업 영역으로 떠오를 거예요. 현재 AI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대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 젠슨 황 CEO도 이 피지컬 AI 사업이 현존하는 AI의 최대 사업, 최고의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 CES에서 알파마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젠슨 황 CEO가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크게 스케일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지컬 AI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나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퀴 달린 로봇, 즉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캡은 승용차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차라고 보면 되겠고, 세미트럭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미트럭이 올해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 이제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오피셜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올해 2026년 시작 확정이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 3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은 2017년에 첫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9년 만에 실제로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이 지연이 됐죠. 지연이 된 만큼 확실한 대량 양산으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보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바다 공장에 세미트럭 전용 공장이 있어요. 연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미트럭의 상세 스펙이 공개가 되었고요. 실제 5만 대를 인도한다라고 하면 세미트럭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은 현재 테슬라의 꿀단지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진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하지만 이 세미트럭 분야에서도 에너지만큼 높은 마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마진은 현재 28%에서 30%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미트럭 시장은 현재 90% 이상이 디젤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 세미트럭이 되겠죠.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세미트럭을 장기간 운영했을 때 디젤보다 훨씬 더 그 유지 비용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승차감과 안정성이 훨씬 더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차죠. 실제로 세미트럭 한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승용차의 40에서 5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세미트럭의 나라이죠. 그 넓은 대륙을 도어투도어로 물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미트럭이 필요한데 미국의 공기를 엄청 오염시키고 있다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시장성이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 바로 세미트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세미트럭을 사용하면 자율주행 옵션을 역시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세미트럭 한 대가 수십 대의 세미트럭을 뒤에 몰고 다니면서 자율주행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세미트럭은 히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트럭이 생각보다 히트를 치지는 못했어요. 비싼 가격 때문인지, 그리고 픽업 트럭하며 역시나 디젤 트럭을 선호하는 미국인들 때문인지 사이버트럭은 생각만큼 많이 판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미트럭은 달라요. 세미트럭은 상용 제품으로서 아마존이라든지 펩시콜라 같은 대규모 유통회사들이 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적적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세미트럭의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세미트럭 한 대를 보수적으로 2억 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만큼 마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30% 마진율을 추후에 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당 6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돈으로. 그리고 5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가져간다라고 했으니까 연간 3조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연간 3조 원이면 테슬라 현재 순수익의 최소 14에서 35%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2022년에 이때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죠. 그때 테슬라가 14빌리언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어냈었고요. 2025년이 좀 낮았죠. 8조 5천억 원 정도의 총 순이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세미트럭만으로 3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또 하나의 꿀단지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새로운 사업 영역이 테슬라에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콧대 높은 프랑스에서요, 테슬라가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에 등극을 했어요. 2위가 도요타고 3위가 스즈키입니다. 일본 차들이 워낙 그 상품성에 있어서나 가성비에 있어서나 품질에 있어서나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제치고 테슬라가 1등을 차지했어요.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만큼 테슬라가 지금 차량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도 탁월한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1분기 내로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 주가의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최고 반등 계기는 사이버캣과 옵티머스가 되겠는데, 옵티머스가 좀 더 빠르게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현대차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의 이러한 멋진 점프 동작을 보여주었는데요. 아틀라스의 특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운동 기능을 자랑하는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틀라스의 손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 인간과 같은 손은 아니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지금 옵티머스 버전 2.5가 나오는데 손이 거의 사람 손과 똑같아요. 보시면 장난을 하죠. 풋볼 선수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자도 씌워주니까 고개도 끄덕이고요. 서로 춤도 같이 춰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손이 정말 사람 손 같죠? 이게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발전한 이 3세대 버전, 즉 대량 양산 버전이 곧 있으면 공개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4월 달부터 이제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사이버캡은 20대 정도 미국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고, 이를 포함한 로보택시는 즉 303대 정도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올해 걸을 타선이 없어요. 물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투자를 단행을 해야만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그리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숫자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통화합병회사 X는요, 달나라 개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10년 이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도 있죠. 자, 일론 머스크 하면 화성 개발로 유명한데요. 일단 화성보다는 달나라를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와도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더 높은 화성 개발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달나라, 그러니까 화성보다 달입니다. 정정하겠고요. 스페이스X의 X홀딩스 전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방 기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과 같은 경우는 로켓을 발사하는데 제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26개월마다 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달은 11주기로 발사가 가능해서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피지컬 AI 최대 기업, 최고 기업에 대한 투자나 다름없고요. 향후 AI 산업에 있어서 승자 독식 가능성이 있는 이 X홀딩스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테슬라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